이번 주제는 원의 방정식에서 자취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에서 자취의 방정식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취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띄는 그 도형의 성질들은 문제를 풀어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푸는 게 맞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은 일단 자취를 남기는 점을 뭘로 잡는다? x, y로 잡아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y의 관계식을 세운다. 자, 이게 원칙이죠. 요것만 알면 됩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보면은 길이가 10인 막대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막대의 윗끝이 벽을 타고 내려오면 아래 끝은 바닥에 닿은 상태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죠. 막대가 꼿꼿하게 세워져 있는 경우에서 이렇게 이게 조금씩 요즘에 내려온다 이 말이죠. 내려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완전히 누운 상태. 이렇게 됐을 때 중점 M이 그리는 도형의 길이입니다. 익숙하죠. 이제 이렇게 XY축을 잡아야 되겠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직선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직선. 자, 그러면은 요 점을 우리가 A, 0으로 잡겠습니다. 움직이니까 요 점도 0, B 문자로 잡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M이 움직이는 자취에 대한 질문이니까 M의 좌표를 X, Y로 잡습니다. 자, 이때 요 길이가 10이죠. 그죠? 그러면 요게 직각삼각형인 거 보이죠? 직각삼각형.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0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세 점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세 점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중점이 얘죠. 중점이. 그러니까 2분의 a가 x입니다. 그 다음 2분의 b가 y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고친다? a를 2x로 고치고 b를 2y로 고쳐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입해주게 되면 4x제곱 더하기 4y제곱은 100이 되니 최종적으로 답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가 되고, 그죠? 지금 도형의 길이를 물어봤죠. 도형의 길이. 그 도형을 살펴보니까 원이죠. 반지름이 5짜리인 원입니다. 그래서 답을 2파이r, 그래서 10파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원에서는 직선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틀립니다. 알겠죠? 단순하게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구한다면 바로 오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쌤이 이야기했듯이 약간의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제한사항. 그게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막대는 이 끝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요 끝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근데 요 막대가 갑자기 이쪽에 있다거나 이쪽에 있다거나 이쪽에 있을 수는 없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여기 X와 Y가 제한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X, Y의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이게 자유롭게 움직이지가 않으니 1, 4분면에서 행동이 제한되어 있으니 X, Y의 범위를 생각하셔야 오답을 내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최대한 이렇게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섰다고 생각해 보면 X는 여기죠. 여기 원점. 그죠? 알죠? 이렇게 세워졌다 치면은 여기 이 점이 M이잖아요. 이 점의 X좌표는 0입니다. 그 다음 최대한 누웠다 했을 때 중점은 여기죠. 그러면 요 길이가 5가 되겠죠. X의 범위는 0과 5 사이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Y의 범위도 0과 5 사이를 움직이게 돼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 안 하고 답 내면 틀린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반지름이 5짜리인 원. 그죠? 반지름이 5짜리인 원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5죠. 마이너스 5고 여기가 5고 여기가 마이너스 5입니다. 근데 X가 지금 0과 5 사이를 움직이고 Y도 0과 5 사이를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만 있다는 말이겠죠. 여기. 그러니까 이 전체 달을 생각한 게 10파인데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만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만. 알겠죠? 그래서 답은 요 값에다가 4분의 1을 해주셔야 됩니다. 답은 2분의 5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일반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막대는 제한된 영역 안에서만 움직인다. 그걸 생각하시고 제한시킨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원이 주어져 있네요.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두 점에 대해서 삼각형 PAB의 무게중심 G가 나타내는 도형은 원이다. 아이고, 여기 못 박아놨네요. 그죠? 자, 무게중심이 나타내는 도형입니다. 무게중심이 나타내는 도형. 그럼 우리가 요 G를 뭘로 잡아야 돼요? G를 X, Y로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원의 중심의 좌표가 P, Q,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세 개를 다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P가 움직이고 있죠. 원위를. 자, 그래서 P를 X, Y로 잡아줍니다. A, B라고 잡아줍니다. 그리고 지금 A가 9, -1이고 B가 -3, 4네요. P를 A, B로 잡는 순간 관계식이 하나 나와야 되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6 이렇게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이 세 개의 무게중심이 얘입니다. 그래서 X는 3분의 X좌표 3개 다 더하게 되면은 A 플러스 6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3분의 Y좌표 다 더하게 되면 B 더하기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식과 요 식, 요 세 개의 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는데 요거 3을 곱한 다음에 6 넘기면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3x 빼기 6이 되고 B는 3y 빼기 3이 됩니다. 요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끝나죠. 자, 그러면 3x 빼기 6의 제곱에 더하기 3y 빼기 3의 제곱은 36이 되고, 자, 여기서 3이 나오죠. 둘 다. 나올 때 제곱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럼 9에 x 빼기 2의 제곱에 더하기 9에다가 y 빼기 1의 제곱은 36이 되고, 9로 나눠주게 되면은 x 빼기 2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4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중심의 좌표가 여기서 2,1이 되고 반지름은 2가 됩니다. 자, 요게 P고 Q고 요게 R입니다. 다 더하게 되면은 답이 5가 되겠죠. 간단하죠? 앞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대로 하면 됩니다. 직선에서 했던 대로 자취를 남기는 점을 x, y로 잡아주고 x, y 관계식만 세워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는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이다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를 보게 되면 원 밖의 한 점,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이 수직이다. 이 말입니다.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 말이 가장 핵심이에요. 자, 왜 그런지 보면,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심이 있을 테고,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수직이다라는 소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렇게 수평선을 그어보고 수직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어보게 되면 이게 수직하게 만나야 되겠죠. 이게 접선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그어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접점을 향해 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여기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있죠. 요 사각형. 자, 요게 정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수직이죠. 접선이니까. 얘도 수직입니다. 얘도 수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끊게 되면 자동으로 이 두 변의 길이는 같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같아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얘가 정사각형이다라는 걸 알고 가는 겁니다. 다시,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수직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죠? 요렇게 정사각형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점이 탁탁탁탁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원위를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만약에 여기 있게 된다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을 이루겠죠. 여기 있게 된다면 요렇게 해서 여기 수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사각형 보이죠? 이 정사각형이 여기를 고정시키고 뱅글뱅글 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면 중심은 두 개가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이랑 요 정사각형에서 이 점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 정사각형 자체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반지름은 뭐가 되냐면은 바로 요 길이가 반지름 되겠죠. 요 길이가 반지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처음에 주어져 있는 요 원의 반지름이 4죠. 요게 4입니다. 그럼 요것도 4죠. 그럼 대각선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은 4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원의 방정식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지만, 찾을 필요는 없지만, 찾아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요게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32가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반지름이 이거 파이 r 제곱하게 되면은 32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4번 돼야 되겠죠. 꼭 기억하세요. 이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두 접선 원밖의 점에서 그죠? 접선을 그었는데 수직이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정사각형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길이가 반지름이 돼요. 알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와 점 P가 있다. 요 밖에 있네요. 점 P에서 세 꼭지점 A, B, C까지의 거리를 각각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자, 지금 이 상황이죠. A까지의 거리, 요 길이가 바로 우리가 스몰 a고, 그 다음에 B까지의 거리, 요 길이가 지금 B죠. 그 다음에 C까지의 거리, 요 길이가 바로 C입니다. 자, 이때 점 P와 D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여기서 요까지 거리의 최대값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좌표 평면이 전혀 없죠.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없지만 여러분들 좌표 평면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A의 좌표는 1,0이겠죠.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C의 좌표는 0,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1,1이 됩니다. 그러면 P에 대한 좌표가 정보가 전혀 없죠. 그래서 얘는 x, y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관계식을 세우세요라고 돼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a제곱은 요거죠. 요 길이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바로 적겠습니다. x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y제곱이죠. 더하기. 그 다음에 b제곱. 요 길이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x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pc제곱, 그죠? 요 길이 제곱, c제곱.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y 빼기 1의 제곱은 사라지겠네요. 자, 여기 x제곱, 여기 x제곱. 그럼 x제곱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그 다음 여기 y제곱 있죠? 더하기 y제곱. 그 다음 여기서 1 나오고 여기서 1 나오죠? 그럼 더하기 2가 됩니다. 는 0이 되죠. 자, 그럼 이건 뭔가요? 이거는 익히 알고 있는 식이죠. 원의 방정식입니다. 중심이 얼마냐면 2,0이고 반지름은 제곱에서 상수항 빼게 되면 루트 2가 됩니다. 바로 암산돼야 됩니다. 연습 좀 하세요. 자, 중심이 2,0이에요. 중심이 2,0. 그러면은 2,0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 2,0 여기 어딘가. 여기서부터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입니다. 반지름이 루트 2인 원. 그러니까 대략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원입니다. 그러니까
요 P라고 하는 요 점은 결론적으로는 이 원위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죠? 요 식을 만족하면서 점 P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P는 이 원위의 어떤 점이든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점 P와 D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D는 원점이죠. 원점. 여기 원점입니다. 이 원점에서 원위의 점까지 거리의 최대값입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또 따로 또 정리하겠지만 원이 있고 원 밖의 점 이렇게 D가 있는 겁니다. 0,0. 그러면은 이 점에서 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반지름을 빼게 되면 최소가 됩니다. 지금 이 점이 지금 2,0이죠. 그죠? 자, 그럼 최대값은 여기서 이만큼 갔다가 루트 이만큼 더 가면 됩니다. 답은 2 더하기 루트 2가 되겠죠. 이러고 하는 겁니다. 답은 5번입니다. 이번 문제는 자취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자취의 식을 구하는 것,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1, 4분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두 원이 있다. 원 C는 X축에 접하면서 움직이고, 자, 접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X축에 접하면서 움직인다. 점 C2는 Y축에 접하는 동시에 C1에 외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일 때 두 원의 접점인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일단 이 상황은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요 그림도 있지만 이게 원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이 원이 이쪽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원은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죠? 최대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하나 되겠죠. 그죠? 최대한 멀어지게 된다면은 이 C2라고 하는 원이 요렇게 내려오고 C1이 옆에서 이렇게 붙을 겁니다. 그죠? 아무렇게나 막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C1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그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C2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1, 4분면이라고 되어 있죠. 1, 4분면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요 좌치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자, C1의 중심의 좌표는 1, 자, Y 잠깐만. 자, 1이 아니죠. 자, C1의 중심의 좌표는 요렇게 내리면 X축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Y 좌표는 1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X 좌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A, 1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 다음 C2의 중심은 이렇게 Y축에 접하고 있죠. 그러면은 X 좌표는 무조건 1인데 Y 좌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B로 잡겠습니다. 이때 점 P의 좌취죠. 그럼 우리가 하던 대로 이 점 P를 뭐라고 잡냐면 X, Y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점, 그 다음에 이 점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XY의 좌취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돼요. 자, 근데 보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냐면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2입니다. 그리고 이게 2등분 되는 지점에 있겠죠. P라고 하는 길이가. 왜 그러냐면은 반지름이니까. 방금 말한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좌취의 방정식을 구해내는 겁니다. 일단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A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B 빼기 1 되겠죠. 1 빼기 B인데 그거나 B 빼기는 같으니까 이게 루트 쓴 게 2죠. 양변 제곱에다 치면은 4가 됩니다. 일단 관계식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이 두 개의 중점이 얘입니다. 자,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1이 X고 2분의 B 더하기 1이 Y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많이 했죠. 이 하나, 둘, 셋 이용해서 XY의 관계식을 구한다. 그래서 요 식을 고쳐보게 되면은 A는 2X-1, B는 2Y-1 이렇게 됩니다.
이걸 요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2x 빼기 2의 제곱에 더하기 2y 빼기 2의 제곱이 4가 되고 2를 꺼낼 때는 제곱해서 꺼내야 되니까 4가 붙겠죠. 자, x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마찬가지 4배의 y 빼기 1의 제곱은 4가 되면서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이 1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치가 나타내는 게 원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입니다. 자, 근데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가 K파이다. 반지름 1이죠. 그러니까 2파이R 해서 K값 2구나. 그러면 30K의 값은 60이겠구나 라고 하면 바로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한 조건이 좀 붙어 있어요. 1사분면에만 있어야 되고 이게 외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잘 보세요. 이제부터 자,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 있죠. 요 C1이라고 하는 애가 최대한 이쪽으로 붙었어요. 그러면은 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붙겠죠. 그러면 자, 요렇게 붙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P라고 하는 지점이 어디 있을까요? 요 P라고 하는 지점이 여기 있죠. 여기. 그죠? 여기. 근데 이 지점은 어디냐면은 요렇게 내려보면 여기 1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 길이가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x는 요게 x, y가 될 텐데 여기가 이렇게 될 텐데 이 x는 1보다 작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쪽으로 나가면 안 되죠. 1, 4분의 1에서 되니까. 그래서 x는 무조건 1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이때 y값은 여기가 2인 상황이죠. 그죠? 그 다음 자, 요게 C1입니다. 그 다음 여기 C2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요게 요 원이 내려와서 이 원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원이 하나 붙을 거고 또 옆에 또 하나 붙겠죠. 요렇게 하나 붙을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이제 요 원이 C1이 되겠죠. C2가 되겠죠. 이 원이 C1이 되고 그러면 x, y라고 하는 애가 여기 있게 됩니다. 여기의 값은 2죠. 2. 그러니까 x는 움직여봐야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인다. x는 1에서부터 2까지밖에 못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 x, y라고 했는데 여기 x, 또 y죠. 이 상황에서는 y 값이 여기가 1이죠. 지금 여기 1입니다. 그러니까 y 값은 여기만 움직이는 거고 x 값은 여기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지금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니까 이 원이 지금 이 원이죠. 이 원인데 x의 범위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에서부터 2까지로 제한되고 y의 범위도 1에서부터 2까지로 제한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60 이러면 바로 오답입니다. 알겠죠? 그럼 x가 1하고 2 사이고 y가 1하고 2 사이래요. 그러면 어디를 보는 거냐면은 여기죠. 여기죠. 여기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 요거의 길이 구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전체 둘레 길이가 2파이니까 요 4분의 1이죠. 답은 4분의 1에서 2분의 1파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k 값이 2분의 1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30k의 값은 답은 15가 돼야 됩니다.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이렇게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제약 조건이.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으면 답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제약 조건이 붙었죠. 이게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는 걸 고려해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길이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 요것만 구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거 주의해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에서 자취의 방정식, 일반적인 자취의 방정식에 대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보면 두 직선 L1 많이 보던 거죠. m의 값에 관계없이 4,0을 지나겠네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자, 얘도 많이 보던 거죠. m의 값에 관계없이 2, 다시 0,2를 지나는 거죠. 그죠?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하고, 두 번째, 대하여 m의 값이 변할 때 두 직선 L1, L2의 교점 P의 자취입니다. 자, 두 직선 L1, L2의 교점 P의 자취입니다. 자, 요렇게 이해를 하고, 자, 먼저 L1부터 볼까요? L1 살펴보게 되면은 요렇게 해서 지금 m의 값에 관계없이, 자, L1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m으로 묶어보게 되면은 m에다가 x 빼기 4에 빼기 y죠. 일부러 정리하는 겁니다. 중요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4,0을 지나겠네요. 그죠? 4,0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L2. 자, L2도 m으로 정리해보게 되면 m의 y 빼기 2. 그죠? 더하기 x는 0입니다. 그래서 m의 값에 관계없이 0,2를 지나겠네요. 여기 어딘가. 여기 0,2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두 점을 지난다. 어떤 직선이든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가만히 보면 절대 대놓고 힌트를 주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이걸. 뭐냐면 요 식을 정리해 보세요. 요 직선의 기울기. 요 기울기 얼마죠? 기울기 m입니다. 자, 요 직선의 기울기 보세요. 마이너스 n분의 1인 거 보이나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해버리는 순간 마이너스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m의 값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이 두 직선은 수직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직선 L1이 만약에 뭐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다면 L2는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죠. 이렇게. 수직으로. 그죠? 그럼 이렇게 만들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지나요? 그죠?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단원이 원이죠. 원의 자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직각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좀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죠. 자, 보세요. 한 가지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원이 있다고 봤을 때 지름 있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이게 항상 90도입니다. 어떻게 꺼도 이게 90도를 유지합니다. 그죠? 이렇게 꺼도 90도를 유지합니다. 어떤 식으로 꺼도.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상관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걸 L1이라고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걸 L2라고 보세요. 이렇게. 그럼 수직관계가 되죠. 그죠? 근데 이 점은 m의 값이 변할 때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 자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막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란 직선이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돼버린다면 자동 빨간 직선은 얘가 되는 거죠. 수직관계니까. 그죠? 교점이 여기 생깁니다. 얘는 교점이 여기 생기는 거고. 그럼 만약에 L1이 이렇게 된다면 L2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수직관계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 생기는 점들 보이죠? 이 점들이 원위를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잡아놔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이 지름의 양 끝점입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직각을 유지하게 된다면은 이 점과 이 점은 그죠? 지름의 양 끝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끝났죠?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바로.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는 2,1 되겠네요. 그래서 x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 되겠죠? 자, 이게 자, 여기서까지 길이는 16, 20 되겠네요. 그죠?
R 제곱이니까 다시 자 여기서까지 이게 루트 20이죠. 그럼 2루트 5니까 반지름은 루트 5입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겠죠? 자, 이렇게 구해놓고 나서 보는 겁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자, 이 문제는 두 직선의 교점의 자취입니다. 근데 두 직선의 교점의 자취인데 수직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점의 자취는 원의 방정식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이기 때문에. 다시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상황에서 교점의 자취는 원이 될 수밖에 없다. 괜찮죠? 그리고 이 두 점이 지름의 양끝점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 이렇게 되죠. 다시 식을 잘못 적었네요. 자, 2,0이죠. x 빼기 2. 그죠? x 빼기 2의 제곱에 y 빼기 1의 제곱입니다. 자, 요렇게 나온 상태에서 자,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은 점 P의 자취는 원점을 지난다. 확인해 볼까요? 자, 이게 0,0 넣어보세요. 0,0을 넣어보게 되면은 5가 되죠. 5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죠. 자, 니은. 니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니은. 이거 꼭 기억하세요. 왜 중요한지는 자,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4,2를 지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점 P의 자취는. 자, 확인해 볼까요? 자, 4,2를 대입해 보게 되면 요거 4가 되고 요 1 되니까 5가 되는데 지나는 것처럼 보이죠? 안 지납니다. 이거는 어디서 봐야 되냐면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제가 한 가지 따로 강의를 빼면서까지 강조한 게 있습니다. 자취의 방정식이 지금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따로 빼서 설명한 게 뭐가 있냐면은 m을 여기다 곱해버린 순간 이 직선은 절대 이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y 빼기 2 앞에다가 m을 곱하는 순간 이 L2라고 하는 직선은 y 빼기 2를 절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고 있죠? 강의 안 들은 학생은 꼭 듣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학은 쌓여야 되는 겁니다. 앞에 내용부터 차근차근 쌓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L1은 x 빼기 4를 표현할 수 없고 L2는 y 빼기 1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x는 4와 y는 2를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교점이라고 하는 애는 4,2죠. 4,2는 절대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이 지금 요렇게 그려질 텐데 요렇게 대략 요렇게 해서 그려지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자, 다시 요렇게 자, 원이 대략 요렇게 그려지는데 4,2 여기죠. 여기하고 여기죠. 4,2 여기는 이 뻥 B에서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머지 점들은 다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그죠? m이 곱해진 뒤에 있는 요 식은 절대 표현할 수 없습니다. m이 곱해진 이 식은 절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x는 4와 y는 2는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교점이 여기죠. 여기 4,2 여기는 지나칠 수 없어요. 그래서 식 자체는 이게 맞지만 요 점은 비워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냥 뻥 비워놔야 됩니다. 괜찮겠죠? 그러니까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여기 4,2를 대입해서 5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잘못 푼 겁니다. 주의하세요. 자, 다음 디귿 점 P의 자취의 길이는 10파이다. 자, 보면 여기 반지름이 루트 5죠. 루트 5니까 2파이를 하게 되면 2루트 5파이가 됩니다. 10파이라는 말은 틀렸죠. 바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돼야 돼요.
이 마지막 문제는 상당히 좀 괜찮은 문제입니다. 여러 책에서도 실려져 있고, 그리고 이거 니은에서 실수를 유도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요 꼭 기억하세요. 정점을 지난 직선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정리.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났을 때 그 교점이 나타내는 자취는 원이다. 기억하세요.